안녕하세요. 또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윤석열이 사주를 이제 풀어 올리면서 윤석열이가 이제 시가 확정되지 않았다가 이제 누가 이제 미시라 해가지고 미시로 개미 시주를 해가지고 풀었을 때 제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사주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누가 이제 대망론 해가지고서 윤석열이 다음에 대권을 잡는다 이제 이런 식의 누가 얘기를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해서 그런 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이게 1960년 12월 18일 미시에 태어났고 양대 이게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이게 확실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이 2022년도 이민년에 대권을 잡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는 차기에는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정통보신 황교안이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고 차차기에 이 병원년 정민년에 이게 정민년 특별한 이제 그 변동이 없는 2027년도 정민년에 이제 차차기 대선이 있을 때 이때는 안철수나 윤석열이가 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식의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는 윤석열 사주 풀어올리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2022년도에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생각해 볼 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요 동영상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신강이냐 신약이냐 오행 구성을 다 파악해가지고 특징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주 특징은 뭐냐면은 화, 토, 금, 수 뭐 이렇게 되면은 토성이 이게 하나, 둘, 세 개 있고, 금성이 두 개 있고 수성이 두 개, 세 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3기 정상격 사주라 그럽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세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된 것이 3기 정상격이라 그래 이것이요. 3기 정상격이라 그러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은 어떤 운에서는 잘 소통한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은 관성이 왔을 때는 관성의 운을 딱 받고 식장에 생재 왔을 때 식장 생재 운을 딱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저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이가 저기 대학교 졸업하고 뭐 눈깔이 뭐 이렇게 짱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안 갔다 놓고 뭐 구수해가지고 가까스를 붙었다 그러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렇게 저기에요. 이렇게 식장으로 흘리거나 이럴 때는 관연이 없어요. 학계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재성하고 관성하고 인수로 오면 이 사주가 뜨는 사주라 그래요.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3기 정상격 사주인데 요것이 뭐냐면은 경금, 비견, 그다음 편인 이렇게 있어가지고 천간에는 자기의 이제 비견하고 인수가 있고 지제는 미진해가지고 자기를 돕는 인수가 있어가지고 비력이 자진 합수되겠지만 이 사주는 신강한 요소가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55%, 60% 이렇게 신강한 사주예요. 신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용신이 뭐냐면은 용신을 잡는 원칙 중에 하나는 용신은 되도록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걸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개수, 상관이 용신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자수에 있는 상관이 직접 이쪽으로 투관되어 있어요. 투관되어 있어야 이런 정당 상관격이 사주랍니다. 또 이 사주가 또 뭐였냐면은 이것이 상관격이 사주에다가 그 다음에 잠이 원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겉다르고 속도르고 되게 독종입니다. 이게 되게 잔인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이제 상관은 관을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성이 상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경험에서 느끼는 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권위주의다 기존에 있는 틀이다 이런 거를 일단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격이 뭐냐면 되게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진 이제 일주 괴강 일주이기 때문에 통이 크고 뭐랄까 그러니까 경찰이나 사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식의 통이 크게 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괴강사주에 있고 그다음에 자진합수가 돼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제 은근히 이제 상관성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잠이온지는 비문해가지고 상관이 투관돼 있어가지고 이게 문재인처럼 이렇게 걷다가 속다가 되게 독종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또 뭐 있냐면은 제가 이제 윤석열 대망론 해가지고 이민년에 저기 한다고 하는 얘기하는 거는 이민년에 나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주는 큰 원칙이 있어요. 이게 풀어내기 이전에 아주 큰 원칙인데 그 육신의 특성이 육신의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의 특성, 인수의 특성, 비겸의 특성, 식상의 특성, 재생 특성이 있어요. 이 관성은 뭐냐면 이게 명예나 직분이나 관이나 뭐 사법이나 이런 거, 정치나 이런 거를 관장하는 게 관이에요. 그 인수는 그 도장이나 문서나 뭐 이렇게 자기 돈 넣은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인수라 그래. 비겁은 자기 동료나 친구나 이런 거 있지만 이렇게 재물을 탈취한다. 그다음에 자기 부인을 뺏어간다.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 이 비견이에요. 식상은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그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재물을 만든다, 장사한다, 뭐 이런 식의 있고 직접적으로 후배를 양성한다,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것이 강한 것이 이 식상이에요. 그 재성 그야말로 재물이죠. 재물인데 자기 이제 그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 재물을 얘기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냐면은 이 사주는 상관이 되게 강하게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성이 오면은 이 사람이 관을 받아서 갈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이게 관을 치는 게 있어가지고 이 관성하고는 서로 이제 상급되는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무게 합이 돼 있어가지고서요. 이 사주가 뭐냐면 이 상관이 용신인데 이게 무게 합이 되면은 이 용신이 기반된다 그래요. 기반되는데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보는 견제는 이 사주는 관성이 오면은 이 인수를 움직여가지고선 이 자기한테 그 대권이나 어떤 증진이나 이게 당선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관성이 인수가 작용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놈의 상관이 들이쳐가지고선 이렇게 힘을 못 받게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운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갑오 대운이 와가지고 지금 61세 해가지고 점차적 오화 대운으로 가는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운상으로도 2022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서부터는 이렇게 오화운이 아주 뜨는 운이 와 있어요. 이렇게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제는 뭐냐면은 이놈의 그 관성이 오면은 인수가 작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이놈의 상관이 계수가 이 무토 인수를 잡아가지고선 그 기반돼가지고 효력을 발생 못하게끔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선 오화 관운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좋게 작용하려 해도 이 상관성이 와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치나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는 이게 밑에 사람들의 여러 대권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부룩부룩 여권을 형성해서 그 사람을 받들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대권을 잡거나 당선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이 같은 사주는 자기 혼자 하는 독불장군식의 일에서는 자기가 이름이 나요. 근데 남과 같이 더불어 하는 일에는 이 상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 천을귀신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시지에 천을귀신이 있다는 거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많이 받들어주고 따라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 자체에서는 자기가 상관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런 사주가요. 그리고 이 무게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내놓지 않고 상당히 이기적이면서 곤모술수가 강해요. 이 무게합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들과 어울려서 하는 큰 조직 생활에서는 이 저기가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정치원 되는 거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돋보여서 하는 일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덕을 자기가 그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에서는 윤석열이가 누구는 2022년도에 대선 때는 그 윤석열이가 이 오화 대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득세하며 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검찰총장에서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고 하는데 이 그 정치를 하게끔은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건 있지만은 이 사람 성격상 어느 조직 생활에 융화돼 가지고서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 조직에 관한 그런 식의 일에는 조금 맞지 않는 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 하는 일은 이 사람이 잘해요. 근데 그 뭐냐면은 남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일을 추진해서 간다 이런 거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 대선에는 대운도 왔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뜨는 눈이 같지만은 제가 보는 견제는 차기보다는 차차기 2027년도 이 차차기 이 사람이 68세 되면은 계속 운을 흘러서 갑니다. 이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 되면은 운이 더 좋게 작용해가지고 2027년도에 대선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는 안철수도 만만치 않게 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게 병호 정리 그다음에 무신대원 이렇게 오는데 이때는 2028년도 되면은 안철수도 상당히 괜찮은 운이 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차차기에는 2027년도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세력하고 안철수라는 세력이 싸우지 않겠냐 이렇게 봤다 이거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이 차기 대망론에는 저는 성격상 그러니까 사주 온국 자체가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 사주 온국상 이 사람 성격상 조직 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아울러 가는 그런 대권에는 좀 불리하거나 그런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